그리고 이제 여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먼저 경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터, 경제 파트. 우리가 이제 경제 파트는 몇 페이지부터 가냐면 중간부터 있어요. 174페이지 이후가 경제입니다. 174페이지 이후가 경제가 됩니다. 174페이지부터 이제 경제를 나가고 그 다음에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그 좀 어려운 부분을 처음에 그래도 의욕 있을 때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수월한 부분 이제 뒤에 좀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지치니까 지쳤을 때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좀 피로감이 더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경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0점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한 개념 수업을 통해서 한 60점대 정도 50에서 60점대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세 과목을 합친 거예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근데 이제 그만큼 난이도는 안 되죠. 난이도는 좀 약한 난이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달에 8시간에 보통 개별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단과를 보면 한 30시간 하거든요. 한 과목에 한 30시간에 35시간 한 과목에 그러면 보통 이제 3시간 세 과목이니까 100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이제 64시간 정도에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바쁘게 끝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제가 뭐 이걸 학원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번 정도 들어야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왜냐하면 그 작년에 올해 한 여기서 사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3명이 합격해서 제가 아는 이제 찾아온 사람만 이제 3명 합격했는데 다 이제 90점, 95점, 95점 이렇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명은 작년 1월부터 왔었고 한 명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 1월부터 한 명은 작년 5월부터 왔었고 그래서 왔었는데 그 친구들 다 모두가 이제 어떤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2-3번씩은 기본 수업을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되니까 한 2번 정도 이제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쭉 이제 모의고사까지 쭉 따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혼자서 계획을 세우면 자꾸 밀리잖아요. 밀리잖아. 그래서 자기들도 사실 한 명은 동영상 수업을 듣다가 자꾸 이제 밀리고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했던 케이스고 한 명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쭉 했던 케이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은 좀 빠듯하죠. 빠듯합니다. 좀 빠듯한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그 점수에 근접을 해야 그 다음에 수월하게 붙죠. 제일 잘 붙는 시기가 뭐 이제 보통 이제 2년 차긴 하니까. 근데 1년 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좀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되게 이제 어렵거나 고난이도가 아니고 성실함이 필요한 거니까 성실함이. 그래서 이제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뭐 몇 명 또 빠지고 이렇게 성실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이죠. 나와 약속 지키고 내가 지킨 이제 계획대로 좀 잘 수행해 나가고 이런 성실함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낭보하는 건 그 주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죠. 오늘 수업을 했으면 뭐 만약에 금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내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수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전에 했던 건 놔둬야 돼요. 그걸 또 복습하려고 하면 그 주에 한 게 또 밀려.
계속 밀려서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가짐이 좀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달에 다시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번 달에 다 해도 완벽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지나간 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한 것까지 못 해버리니까 그건 놔두시고 항상 복습은. 그리고 복습은 우리가 시간으로 정하는 거지 양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못하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렵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항상 시간으로 정하고 못하면 또 넘어가야 돼. 미련을 갖고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과목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에 영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 2번 들으면 어느 정도 완벽한가요?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하면 다 100점 맞아야지. 완벽하지 못하죠. 하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그럼 내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헤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15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사회는. 왜냐하면 사회에서 빨리 풀어야 다른 뭐 영어라든지 국어에서 시간을 쓰니까. 그래서 사회는 15분 내에 정확하게 90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기출문제를 풀면 풀린다고 생각해서 내가 됐나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가 15분 내에 그냥 쭉 15분 내면 한 20초에 한 문제 풀 수도 있어야 돼. 20초. 원래는 1분이잖아. 1분에 한 문제인데 15분이기 때문에 한 50초나 40초에 한 문제인데 어떤 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2분짜리도 있어요. 2분짜리, 1분짜리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거는 40초, 어떤 거는 20초, 어떤 거는 뭐 30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려면 충분히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실 거예요. 매주 이제 주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들어가면 기출문제도 풀지만 매주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주.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11월 달부터 기출문제 들어가면 11월부터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모의고사 볼 때까지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매주 모의고사. 그래서 기출문제반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매주 끝날 때 매주 이제 보고 또 단원별 문제 들어가면 1, 2월 달에 보면 또 단원별 문제는 들어가지만 또 끝날 때 매주 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우리가 커리큘럼에도 모의고사 보고 또 끝나고 또 모의고사 보고 계속 여러분이 앞으로 만약에 커리를 쭉 타면 한 3,000문제 이상 풀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연습하면 대부분 꾸준하게 한 학생들은 대부분 90점 다 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사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더 쉬워져요. 더 쉬워지고 어떤 과목은 갈수록 좀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내용이 워낙 문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법과 정치만 빼고 사회문화나 경제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외워야 될 내용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이제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고 일단 이제 경제부터 빨리 내용부터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근데 너무 조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다가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자, 그럼 경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게 경제생활입니다.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경제 주체가 나오죠. 경제 주체가 두 번째 경제 객체를 세 번째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이다. 자, 이게 경제생활입니다. 뭐 경제활동이라고도 하고 경제생활이라고도 하고 뭐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 또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 주체가 경제 개체를 생산물에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내용이 많은 이거부터 이제 경제활동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경제활동에는 우리가 첫 번째 생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생산, 분배, 소비. 그럼 생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이게 만들어낸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물건 재화라고도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서비스, 이걸 용역이라고 하던데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서비스.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물건을 만들어낸다. 똑같습니다. TV, 라디오, 그 다음에 뭐 미용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뭔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란다. 가치를 창출한다. 그럼 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가치를 증대시킨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가치를 만들어낸다, 가치를 증대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를 만들어내면 내가 쌀을 가지고 만약에 떡을 만들었다. 그럼 더 가치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낸다, 증대시킨다. 이런 것을 다 생산에 포함되죠. 만들어낸다, 가치를 증대시킨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비스에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뭘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보관, 운송, 판매, 어떤 데는 판매만 해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판매만. 어떤 회사는 만들어내죠. 어떤 회사는 판매만 하죠. 마트가 그렇잖아. 마트는 판매업이잖아. 판매업.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물건과 서비스가 포함되며 그리고 가치가 증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뭔가를 이제 사요. 소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비 같지만 이 소비가 우리가 생산할 때 하는 소비, 즉 생산할 때 필요한 물건, 즉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로 시험 문제는 90%가 중간재라는 게 나옵니다. 중간재 또는 뭐 생산재 또는 뭐 자본재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중간재예요. 중간재는 뭐냐면 중간에 쓰이는 뭐 이제 물품들이에요. 만약 케이크를 만들다 그러면 우유, 그 다음에 뭐 계란, 그 다음에 생크림 이런 것들이 다 중간재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타이어, 그 다음에 뭐 엔진, 철강, 유리 이런 것들이 다 중간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건 우리가 무슨 활동이냐면 이것도 바로 생산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산다. 그러면 다 그것도 생산활동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제어 서비스가 포함되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중간재를 사는 거, 구매하는 거, 소비하는 것도 생산활동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뭐냐면, 하나 더 가면 우리가 자급자족도 생산활동에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입니다. 분배는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우리가 뭐가 있냐면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자본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물건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지, 물건을 직접적으로 만들 때 돈이 필요하기보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동이 있어야 되고 공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토지, 공장을 세울 토지, 회사를 세울 토지, 그 다음 그걸 관리할 경영, 자본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죠. 공장도 져야 되고. 그걸 뭘로 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제, 기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대가를,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대가를 주는 걸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 뭐 있습니까? 임금이 있죠. 임금.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또는 임대료. 자본에 대한 대가로 뭘 줘요? 이자를 주죠. 이자. 그 다음 경영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줍니다. 이윤. 자, 그래서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배라고 하고, 이 대가는 가계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되죠. 생산 요소 소득. 소득이 됩니다. 소득. 다음에 소비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구입. 자, 왜 하냐? 소비를 왜 하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비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활동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그래서 생산활동, 그 다음에 분배활동, 소비활동을 합쳐서 우리는 경제활동이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외울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억지로 외우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다 외워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 경제 주체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계와 기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간경제라고 부릅니다. 민간경제. 민간경제.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민간경제 주체다. 그러면 가계, 기업만을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경제. 그러면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국민경제. 그럼 국민경제 주체다. 그러면 문제 나오면 그냥 가계, 기업, 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하고 해외하고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걸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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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또 당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재수종합학원이라든지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숙학원 애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요. 어떤 6등급 맞고 왔는데 올해 9월 이제 엊그제 시험 봤거든요. 1등급 맞았어요. 6등급 맞던 애가. 그 친구가 이제 어디서 왔더라? 지방에서 온 친구인데. 광주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1등급 맞았어요. 음악하던 친구예요. 음악하다가 음악을 포기하고 이제 공부하겠다고 와서. 애가 그 기초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기숙학원에서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통제를 할 필요가 없이 해주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집에 가잖아. 한 달 동안 기숙학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인터넷, 그 다음에 저 휴대폰 못 씁니다. 인터넷도 못 쓰고 휴대폰도 다 걷어서 휴가 갈 때 줘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생각보다. 좀 의지만 있으면. 많이 올라요. 뭐 어떤 친구도 미술하다 온 친구인데 지금 거의 1122 정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렵지만 그 아침에 학원 올 때 어떤 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 그거 아시죠? 뭐지? 강원랜드 가면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출입 금지 뭐 하는 게 있던데 출입 금지 명단 블랙리스트인가? 그 명단이 있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날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강원랜드 얘기해서 블랙리스트에 나를 포함시켜달라.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자기가 하고 그래도 다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도 못 들어가요. 왜? 얘는 명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어떤 학원 같은 데 가면 아침에 그냥 본인 휴대폰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세요. 다 뭐 하고 있는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잘 뒤로 보세요. 휴대폰 보고 있어요. 피곤해요. 8시간 동안 수업하고 책 보는 거 피곤한데 그 작은 글씨를 보고 막 있으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문자 오고 그러면 궁금하죠. 오늘 금요일인데 술 한잔 하자고 하나? 약속 보자고 하나? 자꾸 궁금하죠.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예 8시 이제 반에 들어올 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휴대폰은 딱 9시부터 우리가 5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5시 25분에 20분 동안 이제 매주 그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주간 테스트 보고 이제 여러분 50분에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딱 다 이제 전원까지 꺼버리고 가방에 넣어놓고 카톡 오고 그러면 괜히 궁금하잖아. 누가 나하고 보자고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꺼버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환청이 들려서 자꾸 만지게 된다고. 울리나?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간 웬만하면 넣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집중을 흐트릴 수 있으니까 책상 위에 놓지 마시고 가방이나 이렇게 다 놓고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거는 이제 서로 한번 나의 의지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옆에다 놓지 마시고 책상에 딱 가방에 넣어놓으시고 수업할 때 왜냐하면 옆에 있으면 자꾸 울리니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하고 인터넷만 끊어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좀 더 쉬는 시간에 뭐 하시나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눈도 피곤한데 그냥 자세요.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눈도 좀 피로감 덜하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자거나 아니면 그 여기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푸신 분들은 뭐 전에 들었던 푼 사람은 놔두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여기에 이 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쉬는 시간에 좀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두 개 정도 그 시간에 뭐 이제 푼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계속 자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 가계입니다. 가계는 주로 뭘 하냐면 주로 소비를 하는 주체다. 소비의 주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소비. 그래서 소비는 누가 하냐? 가계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계. 그럼 기업은 소비 안 합니까? 기업이 소비하는 건 뭐였어요? 다 생산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하는 활동은 다 생산활동.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 그 다음에 가계는 소비만 한다. 그럼 기업은 생산만 하죠. 그래서 소비의 주체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비의 주체. 여기는 생산의 주체. 자, 소비의 주체. 소비를 하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만족감. 그래서 얘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는 소비 주체고 만족감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만족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효용, 하나는 편익. 그래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 효용 극대화. 아, 이것은 우리가 가게가 소비할 때 효용을 최대한, 만족감을 최대한. 자,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는 뭐예요? 이윤 극대화. 이윤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죠.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는 시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시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뭐냐면 생산 우리가 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 물 시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우리가 거래하는 게 바로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산 물 시장에서는 뭐가 돼요? 소비를 하죠. 소비.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예요?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공급합니다. 공급.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우리가 보통 가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주체가 딱 3개 있어요. 가계기업 정부. 그러면 뭐예요? 정부 빼면 가계기업밖에 없죠. 그러면 세종공무원하고는 기업이죠, 기업. 여러분 그냥 집, 우리가 가족, 이 집이 바로 뭐가 됐냐? 가게가 됩니다, 가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얘네들이 쓰고 그리고 뭐 우리 집 땅이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팔리거나 아니면 임대줘서 우리가 누구의 땅, 우리가 국가의 땅도 있고 기업의 땅도 있지만 개인의 땅도 있으니까 개인의 땅을 빌려줘서 우리가 공장을 짓기도 하고 우리 가게 같은 것도 여기도 개인의 건물이겠죠. 우리 집하고.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공급을 하고 생산물은 소비를 합니다. 가게는. 그 다음에 기업. 자, 기업은 거꾸로 우리가 시장에서 생산 물 시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죠.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생산.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선 소비라고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수요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수요를 배울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다. 정부는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기도 하죠. 뭐 물을 사기도 하고 볼펜을 사기도 하고 생산과 소비의 주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정부가 생산 소비하는 활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재정활동이랍니다. 재정활동. 그래서 재정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체다.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얘는 뭘 추구하냐? 얘는 이윤극대화고 얘는 효용극대화다. 얘는 뭐냐면 사회적 후생극대화. 사회적 후생극대화. 후생이 뭡니까? 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지. 옛날에는 뭐 복지관, 후생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말 안 쓰지만 후생. 여러분 실학 배웠어요? 배워봤죠? 실학. 네. 안 배웠어요? 장난쳐요. 지금 저번 달에 배웠잖아. 실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나 말고 사회 말고 조선 후기 한국사에서 실학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안 배웠어요? 한국사? 구체적인 내용을 안 배웠다고? 한국사 시간에? 그게 누군지는 알잖아, 그죠? 뭐 정약용 이런 사람들, 홍대영 이런 사람들 다 배운 거지. 그 정도는 배운 거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용후생이란 게 나와요. 들어봤어요? 이용후생. 그죠? 후생이 뭐예요? 이용이 뭐예요? 이용이 축구선수도 아니고 가수 이용 알아요? 가수 이용?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 뻘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용이 뭐예요? 원리를 이용해서 원리 이용해서 생활을 후덕하게 한다. 이게 이용후생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게 이용후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후생이란 것은 복지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생활을 좀 넉넉하게 하는 거.
그 다음 해외는 뭐 합니까? 해외는 우리가 무역을 하죠. 그래서 무역이 주체고 항상 자국의 이윤 극대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세 번째 우리가 뭐가 되냐면 경제 객체입니다. 경제 객체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경제 객체는 뭐가 있냐면 재화와 뭐가 있어요?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가 돼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요게 이제 거래가 되겠죠. 요즘에 이제 CO다. 이래서 이제 거래가 되니까. 여긴 별거 없고, 여기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재화란 건 뭐예요? 유형이죠, 유형. 얘는 서비스는 무형이죠, 무형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음료수도 유형이고, 책, 뭐 서적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휴대폰 이런 것들도 있고, 서비스, 뭐 강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 뭐 미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 이걸 구매하는데 이걸 주기도 하고, 이걸 구매하는데 이걸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는데 이걸 주는 게 뭐 있어요? 서비스를 구매했는데 재화를 줘. 뭐 있어요?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재화를 줘. 뭐 있어?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주죠. 그죠? 음식을 주죠. 음식점에 가면. 뭐 있어요? 서비스를 주는데, 서비스를 구입했는데 재화를 줘. 뭐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안 줄 건데 나? 뭘 받았어요? 안 줄 건데? 난 이걸 구매했는데 이것도 준다고. 뭐 있어? 사은품. 뭘 샀는데? 데이터를 샀는데. 그럼 데이터는 통신 서비스죠? 사은품 뭐 준대요? 나 그거 좀, 예를 들어서, 난 또 주는 줄 알고 알렸는데.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뭐 줘요? 기내식 밥 주잖아요. 나는 우리 운송 서비스를 구매했죠? 근데 뭘 줘요? 밥을 주잖아. 그래서 재화를 주죠? 음료수도 주고. 예전에 되게 많이 줬어요. 많이 주고, 막 예전에 할 때, 예전에는, 양주도 줬어요. 요즘 팔던데, 예전에는, 한참 전. 제가 대학교 때니까, 대학교 때니까 한 10년 정도 되겠네, 10년 전. 아니, 10년 전, 대학교 이제 2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그때는 뭘 줬냐면, 그런 비행기 타면 외국에 갈 때 뭘 줬냐면, 양주 있잖아요, 양주. 미니어처로 된 걸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요. 지금도 주나? 모르겠네. 하도 요즘에 안 타봐가지고. 멀리 갈 때. 그래서 그거 어떤 사람은 계속 달래. 그래서 수상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처먹지? 그랬는데, 그냥 계속 달라고 해서 안 처먹고 그냥 뭐 어디 넣어놨다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긴 뭐 휴지도 가져가고 뭐, 공짜는 다 가져가니까, 공짜.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재화를 주기도 하죠. 또 재화를 구매하는데 서비스를 주기도 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서비스를 주는데 재화를 구매했는데 서비스 주는 게 뭐 있어요? 배달료를 받기도 하고, 뭐 그냥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 물건 AS도 물건 사면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봤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라이브 카페 가면 거기서 뭘 먹는 거죠. 먹잖아. 뭐 커피 먹고 밥 먹고 하면 뭘 들려줘? 서비스 노래를 들려주잖아. 노래를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공연을 내는 게 아니잖아. 예전에 제가 저기 서울 미사리 가면 라이브 카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거기가 신도시로 개발돼서 없는데 라이브 카페. 그러니까 요즘에 한물 정도 가잖아요. 그럼 바로 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 허각 알죠?
요즘 안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걔네들은 완전 거기로 보면 탑이었어, 탑. 탑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기 왜냐면 팬클럽도 와요. 라이브 카페 팬클럽도 와가지고 막 소리도 질러주고 막 그래요. 지금 라이브 카페 갔는데 다들 돈가스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막 라이브 카페인데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다들. 알죠? 돈가스를. 그래서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인데 가서 어떻게 돈가스를 먹냐. 그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아니면 분위기를 잘 모르나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했었는데 10분 뒤에 저도 돈가스를 먹고 있었죠. 저도. 왜 그러냐. 가가지고 이런 데서 맥주 먹고 말이야. 뭐 커피 먹고 아니면 뭐 음료수 먹고 그래야지. 여기서 왜 돈가스 이렇게 음악 때문에 쓸고 있냐. 막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메뉴판을 줬습니다. 웨이터가. 그래서 딱 보고 제가 뭐라 했어요? 돈가스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죠. 돈가스. 왜냐. 커피가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10년도 된 것 같아요. 커피가 18,000원이었어요, 커피. 10년 전에 커피가 18,000원, 콜라 18,000원, 사이다 18,000원. 뭐냐, 이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칸 있어요, 그 옆에 칸. 뭐, 맥주 25,000원 한 병에. 바로 옆에 칸 있습니다. 딱 옆에 칸을 보자마자 내가 뭐라 했어요? 돈가스 주세요. 뭐야? 돈가스 23,000원. 23,000원. 돈가스를 먹으면 커피나 사이다, 콜라를 후식으로 줘요. 어떤 또라이가 18,000원 주고 커피 먹을 거야? 아니면 그냥 돈가스 먹고 커피나 콜라 같이 먹을 거야? 딱 보고.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 25,000원. 이렇게 돼 있죠. 누가 28,000원인가? 그래가지고 누가 함박 스테이크 먹고 그냥 돈가스 먹지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먹고 뭐냐면 이거 먹고 5,000원을 추가하면 뭘 줘요? 맥주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또라이가 25,000원 주고 먹을 거예요? 아니면 28,000원 주고 돈가스 먹고 콜라 먹고 맥주 먹을 거예요? 저도 돈가스 어쩔 수 없이 이거 강매도구만 보니까 강매. 너 그냥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바보가 있지. 나 돈가스 안 먹는다 그냥. 돈이 많으면 나 이거 먹겠다 그냥. 콜라 먹겠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 뭐 공연에 대한 뭔가 없어요. 시간 제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한화 서비스를 모두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을 소비하면 서비스를 주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제한을 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노동,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이고,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경제 객체는 노동, 토지, 자본.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의 객체는 제한화 서비스가 됩니다. 다음에 자, 이것이 하나의 순환 모형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자, 흰색 분필이 뭐냐면 재화예요, 재화. 그 다음에 노란색 분필이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면 우리가 재화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화가 아니고 실물.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폐. 그 다음에 화폐가 기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 자, 실물이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죠. 그럼 무슨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화폐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면 뭐예요, 이건? 화폐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간다고 뭐예요?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화폐가 어떻게 해요?
가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물이 기업에서 가계로 가겠죠.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가계로 줄 때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대가를 주는 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분배. 그럼 가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이걸? 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계가 기업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출 또는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면 기업은 이게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을 이거 뭐라고 그래? 소비, 지출, 분배, 소득, 이건 뭐예요? 수입되죠, 수입. 이윤 아닙니다, 이윤. 이윤은 우리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요? 생산. 그래서 팔죠. 공급.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소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 이거에 대해서 소비 또는 수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으면 우리가 정부는 가게나 기업에다가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게나 기업은 정부에 뭘 내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을 이제 내고. 근데 우리가 이 세금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세금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한 내는 세금은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의 대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대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의무. 납세 의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 모형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 경제 활동을 다 마무리한 거예요. 주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앞에 있는 1, 2, 3번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이 순환 모형 가지고 시험을 내니까 1, 2, 3번을 이 순환 모형 속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180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희소성과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희소성과 경제 문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희소성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희소성과 경제 문제. 자, 희소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인구의 욕구나 욕망에 비해서 우리가 구존량 또는 존재량이 작은 걸 얘기합니다. 작은 거. 욕구는 많은데 존재량이 작아요. 그럼 희소한 거죠. 희소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상대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이라는 얘기. 사람들의 욕구가 줄어들면 희소성은 사라지죠. 욕구가 늘어나면 희소성은 다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희소성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들의 욕구는 많은데 존재량이 적으니까 팔려 안 팔려? 팔리죠. 그럼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가치가 있다. 시장 가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시장 가치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 시장 금액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 시장 가치가 있다. 시장에서 거래된다.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희소성 말고 희귀성도 있습니다. 희귀성. 희귀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귀성은 그냥 절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거. 한번 봅시다. 이게 희소성이고 이게 희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B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A는 희귀성 있어 없어요? 없죠. 희소성도 없어요. 그러면 욕구에 비해서 존재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꾸로 욕구는 적은데 존재량 많다는 얘기예요. 존재량이 많으면 사람들이 사나? 안 사지. 그래서 얘는 존재량도 많고 욕구에 비해서, 그래서 희소성도 없고 희귀하지도 않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경제 가치. 얘는 희소성이 있죠. 경제적 가치가 있죠. 그럼 시장에서 팔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희소성도 있는데 뭐 하기까지예요? 희귀하기까지예요. 그러면 엄청 비싸겠죠. 다이아몬드처럼 사람들이 욕구는 있는데 존재량 엄청 작아. 비싸죠. 다이아몬드. 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인데 그거 줘야 되나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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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어때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응?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안 줘도 돼요? 뒤에 분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응. 혹시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고, 루비, 사파이어 이런 데는 거 아니죠? 요즘에 그거 더 비싸요, 요즘에. 자, 그보다 금이 좋죠, 금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다이아몬드 그거 안 써도 스크래치가 나요, 어차피. 잘 보관해도. 근데 금은 어쨌든 언제든지. 앞으로 더 오르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우리가 뭐 이게 상징적 의미니까, 상징적.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회사가 그 광고하면서 노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다.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뭘 변하지 않아, 다 변하는데. 봐봐, 요즘에. 희귀하고 희소하고. 얘는 뭐예요? 희소하지 않죠?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희귀하지만 희소하진 않아요. 희귀하지만 사람들이 찾진 않습니다. 우리 얘는 거래가 되지 않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있어야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엄청 희귀한 거죠. 아무도 안 찾아. 아무 의미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넉넉하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희소하니까 자원이 희소하고 물건이 희소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뭐 넉넉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익을 또는 우리가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거냐 그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종류와 수량. 왜? 넉넉하면 그냥 넉넉하고 그냥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면 돼. 안 팔리면 말고. 그런데 넉넉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비싸게, 제일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이 뭐고? 몇 개를 만들어야 우리가 최대의 이윤을 주냐.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해야 되느냐. 생산 방법이죠. 생산 방법. 외국인을 통해서 또는 우리나라 고용 노동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기계로 사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산 방법 문제. 그 다음에 분배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으면 분배를 해야죠. 그래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에게 팔 것이냐도 필요해요. 누구에게 팔 것이냐. 판매. 누구에게 팔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누구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어떤 니즈나 필요를 통해서 그들에게 팔 것이냐. 누구에게 팔 것이냐. 분배의 의미. 왜? 팔아야 돈이 되지.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만드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타겟, 소비층 이걸 보고 팔면 뭐가 돼요? 이익이 남죠?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분배. 그래서 생산 요소에는 대가를 주는 거. 이것도 다 분배죠.
그래서 분배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팔 거냐, 누구에게 팔 거냐. 그 다음에 팔았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분배할 거냐. 노동력을 많이 투입했으면 노동력이 많이 이제 분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투입이 많았으면 자본에 대한 대가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팔 것이냐라는 분배 문제. 그래서 생산 종류와 수량, 방법, 분배의 문제. 이 분배의 문제는 경제 문제. 이건 왜 발생한다? 희소하니까. 희소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안 그러면 또 만들면 되지. 자,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희소하니까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그 다음에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